네, 본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바로 지금 현역에서 바로 뛰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기주 전설과 박경태 전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앞에 수식어구를 넣습니다. 한기주 전설은 타이거즈의 살림꾼 이렇게 넣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타이거즈의 그냥 종합병원? 종합병원? 이해가 되지 않나? 타이거즈 종합병원 한기주 전설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경태 전설은 뭐라고 수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티벳 여우라고 해놨는데. 그때는 이제 좀 건강할 때 몸이 많이 살 빠져 있고 좀 어릴 때 또 네. 그때는 또 그 한참 유행할 때라. 이렇게 근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채널에 나와가지고 얘기한 건 정말 오랜만 아닙니까? 한기주 전설은. 네,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박경태 전설.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은퇴하고 나서 이제 처음입니다. 처음이었어. 네, 예. 은퇴한 지가 이제 두 분 다 좀 됐죠. 5년? 5년 차. 5년? 네, 5년 차. 5년 차. 네. 두 분에게 5년은 어떤 시간이었는지 좀 물어보고 싶네요. 네. 열심히 뛰어다녔죠.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확실히 현역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현역 때가. 뭐 밥 다 주지, 빨래 주지. 경기만 신경 쓰면 되니까. 지금은 발로 뛰어다녀야지만 뭐 볼 수 있으니까. 박경태 전설 어때요? 5년의 시간은? 1년은 방황했고요. 1년은 진짜 이것저것 그냥 다 해보고 싶은 건 다 했고요. 기주가 방금 말했듯이 뭐 이제 팀에 있을 때보다는 좀 경제적인 게 좋고 그러진 않지만 마음은 너무 편합니다. 저는 마음은 되게 편해요. 두 분은 입단도 같이 하고 동기인데다가 네. 나이도 같고 네. 허물없는 친구 사이인 것 같고 서로를 친구로서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박경태 전설을 친구로서 평가한다면? 평가요? 경태는 되게 원래는 좀 되게 순진한 애였어요. 네, 되게 순진한 애였는데 네. 갑자기 누굴 막 까고 다니더라고요. 현역 때도? 아니 현역 때는 아. 안 그랬죠. 네, 그거 보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죠. 되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구나. 20대 초반에 되게 순진했어요, 진짜. 네. 그러다가 이제 1년 지나다 보니까 네. 좀 성격이 많이 바뀌면서 네. 지금은 뭐 물론 까고 다니지만 이런 경태 같은 성격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변한 것 같습니까? 세상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형적인 바나나 스타일. 네, 전 이제 기주가 말했듯이 20살 때는 전화해서 주문도 못했어요. 애들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되게 숙기 없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너 이 성격으로 야구 어떻게 할래 막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좀 그랬는데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야구가? 친구 한기주는 어떻게 평가해요? 기주는 네. 우선 애가 정이 많아요. 저는 뭐 막 그 경조사도 안 챙기고 막 그런 건데 그럴 때마다 맨날 와갖고 욕하고 약간 좀 챙기는 스타일이고 좀 좀 살가운 스타일. 살갑고 그리고 네. 이제 되게 그 정해져 있는 규율, 선 그런 거에 되게 잘 지키는 생각보다 엄청 모범적인. 엄청 발라요 생각보다. 보이는 외모하고 좀 그럼 비슷하게 네. 보이네요. 네? 아니요? 에이? 처음에 야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원래 다니던 초등학교가 원래 양동 초등학교를 다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집이 이사 가면서 혼자 이제 버스 타고 다니기가 이제 멀어서 가까운 이제 수창 초등학교로 전학가면서 그 동네에 이제 핸드볼을 원래 하는 형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핸드볼을 이제 따라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수창 초등학교에 계시는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핸드볼을 하지 말아라. 왜 하면 안 돼요? 물어보니까 해체된다. 네, 운동을 할 거면 야구를 해라. 그래서 야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각을 나타낸 게 고등학교 시절부터였습니까? 그때 선배랑 아마 내기를 하면서 다짐을 했던 게 있던 것 같았어요. 뭐 그때는 저희는 전졸련을 다 따라갔으니까 전졸련 가서 게임을 하는데 계속 139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주훈련 끝나기 전까지는 140을 꼭 던지자 했던 게 갑자기 어느 순간 뭐 142, 144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스피드가 조금씩 올라갔던 것 같아요. 거기 때 최고 구속은 53km? 153. 네. 당시에는 그 정도 스피드가 거의 없지 않았나요? 지금이야 뭐 좀. 네, 그렇죠. 그때 당시는 던지면 뭐 40 후반 정도? 40 후반? 그때 100년 만에 나올 법한 투수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지금 뭐 100년 더 일찍 그만둔 것 같아요. 100년 만에 나오다가 갑자기 100년 만에 다시 더 일찍 그만둔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우울해지려고 그래. 박경태 전설은 처음에 인천 숭이초? 네. 그때부터 그럼 야구를 하게 된 건가요? 네, 이제 그때 해서 6학년 때까지는 재밌다가 네. 중학교 올라갔는데 이제 중학교부터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하기 싫어서 그냥 맨날 아프다고 쉬고 막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네. 할 게 없는 거예요. 야구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폼이라도 이쁘니까 투수를 해라. 이제 투수를 했죠. 3학년 올라갈 때까지 한 125 정도밖에 못 던졌어요. 3학년 4월, 5월까지. 네. 그랬는데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한번 인스트렉터로 오셔갖고 네. 하루 배웠는데 그날 이후로 갑자기 이제 스피드가 한 달 사이에 한 15km가 빨라져면서 6월 달에 125였는데 7월에 140을 던지고 그걸 이제 프로에 왔죠. 이야. 그래서 저 천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데 막 되니까. 조정한 거 아니야? 스피드가? 아이씨. 그랬으면 지금 못 봤지. 그때는 류현진 선수하고 뭐 이렇게 동료체랑했어요? 네, 중학교 때부터 이제 현진이랑 했는데 그러니까 더 이제 야구에 열정도 없고 솔직히 말해 야구에 열정이 없잖아요. 없고 거기다가 이제 친구는 현진이야. 넘볼 수가 없어. 저는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얘는 무조건 성공한다 했거든요. 얘는 무조건 성공한다 했어요. 근데 걔가 이제 고3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지명을 못 받으면 1년을 꿀겠대. 유급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아니, 속으로 이제 얘가 그런 생각하면 나는 그래 선생님이나 하자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냥 대학교 가서 선생님이나 하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사실 좀 좋았던 게 뭐였냐면 그러고 이제 현진이를 계속 지켜보고 현진이가 잘 던지니까 걔 걸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기 내용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잘 풀리잖아요. 투구 패턴이나 이렇게 타자를 상대하는 거를 보고 따라 구질은 다르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지명을 받고 기아로 왔죠. 왔는데 웬걸 해볼만해. 이게 왜냐면 현진이만 내 눈에는 현진이만 있었으니까. 수준이 이제 올라갔구나. 이제 류현진은 못 잡는다 했는데 이제 딱 입단하니까 봤을 때 이제 기주, 그 뭐 성민이 형, 그리고 뭐 이제 또 진우 형. 가만히 있어. 그 사람들을 해볼 만했다고? 아니 그 사람들 빼고. 그 사람들 빼고. 그 사람들 빼고 해볼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4선발. 아니, 이제 그 5선발 더 있어요. 한 5명, 6명 정도. 병두 형, 이제 전병두. 그래, 이제 몇 명 더 있었는데, 그 빼고는,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했는데, 거기다 현진이가 그해 이제 시인하게 MVP에 그걸 다 쓰니까, 별거 없네,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노력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난 내 기준으로 진짜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후회는 없어요, 저는. 나에게 류현진이란? 길잡이죠. 길잡이. 길잡이죠. 한규준 선수에게 류현진은? 네? 뜬금없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입단했을 때 얘기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아에 이제 입단을 지명받고 이제 입단하게 됐을 때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기분이. 지명을 처음에 했을 때가 아마 5월 8일 어버이날 땐가 아마 기었을 거예요. 되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성인이 되기 돼서니까 어떻게 보면 효도를 되게 크게 한 거잖아요. 되게 한 건데 20살 때 그래도 되게 좀 좋은 거를 해드렸다는 그게 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때 뉴욕 양키스에서 혹시 접촉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계약을 하고 나서 아마 기사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때는 에이전트라는 게 그게 그렇죠. 없었어요. 거의. 그렇죠. 있어도 거의 좀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도 없고 뭔가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없어서 기아랑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뭐 기사로만 봤었죠. 정식 미팅이 없었어요? 그랬었죠. 그런 게 없었어요. 아니 지금 나온 얘기로 보면은 계약금도 상당했었고 그쵸.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미국 진출. 모르겠어요. 반반인 것 같아요. 아, 네, 뭐 가서 네, 잘 됐을 수도 있고 네. 뭐 뭐라고 답을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하긴 뭐 미국 간다고 해서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예. 집에 돈이 많으면 가도 돼요. 왜 그러냐면 가면은 분명히 뭐 계약금 절반 이상 뭐 1년 안에 다 쓰고 올 텐데. 그렇지.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어버이날 즈음에서 이제 기아로 10억을 네. 받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네. 당시 영상을 보시죠. 고구속 150km, 여기에다 안정된 제구력을 지녀 제2의 선동열로 평가받는 한기주가 기아 타이거즈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입단식에서 밝힌 한기주의 네, 첫 저는 모르는 번째 사람. 목표는 올 시즌 열심히 해서 개인적으로는 신인왕 타이틀 따는 거랑 아, 신인왕 타이틀. 팀 쪽으로 근데 다 실패했죠? 우승하는 거랑 그리고 좀 하나 더 보충한다면 노이트 노런 하는 게 그것도 뭐 이루지도 못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목표지만 작은 목표 어색하지 않았어요? 하나가 이렇게 큰 카메라 목표로 앞에서 이어진다는 신념에서입니다. 100승 이상 할 수 있고 백승 그게 이루어진다면요 그냥 메이저를 나가서 메이저리그. 다 실패했죠, 다. 던져보고 싶어요. 지난해는 창단 이후 첫 꼴찌의 수모를 겪는 등 야구 맹가의 이미지를 먹칠한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 한기주의 가세로 어떤 성적을 낼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안 바꾸는 겁니까?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네. 원래 찬머리라 아, 머리를 안 그러면 기를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뭐 자꾸 파마를 하게 되거든요. 음. 한번 2년인가 한 번 안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아 그때 못 볼 것 같았어요. 그때가 아마 김태 감독님 계셨을 때. 네. 그때는 워낙 김태 감독님이 그런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셔서. 아, 파마하고 이런 네. 거를 멋내고 그러는 거라고. 네. 박경태 전설은 기아 입단했을 때 어땠습니까? 프로에 왔다는 그런 어떤 설레임이 있었습니까? 다 끝난 마당에 네. 솔직하게 말하면 예. 임준혁 선배가 음. 중동상고 이제 선배잖아요. 학교만 오면 죽을 상으로 오는 거예요. 예. 너무 힘들다고. 근데 저희 학교가 힘든 학교였거든요. 네. 근데도 더 힘들다고 막 죽을 것 같다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방송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는 PC방으로 그 새로 고침 계속 눌러야 되거든요. 한 명씩 이름 나오니까. 새로 고침 누르는데 2차 3번에 딱 지명이 돼갖고 이 소리를 질렀죠. PC방에서 이제 다 같이 보고 있는데 와 했는데 갑자기 팀 딱 이제 팀 보고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제 기아에서 싫을 때 아니라 네. 준혁이 형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약간 겁을 먹었구나, 또 이제 이제. 왔는데 생각보다 가족 같은 팀이었어요. 훨씬 힘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안 힘들었다고? 운동이? 힘들지는 않았지. 야 그 정도는 해야지. 오. 나는 열심히 안 했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생각하고 살았어. 근데 아닌가? 오자마자 좀 부상이 좀 있었어요? 네, 저 이제 바로 오자마자 수술을 해갖고 네. 이제 그래서 안 힘들었던 그걸 거야. 맞아. 한참 힘들 때 내가 수술했거든. 수술하고 재활을. 제가 이제 한참 이제 그때 이제 야마시타 코치님한테 막 돌림당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수술해서 편안하게 이제 재활하다가 그 수술을 결정하기가 네.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 수술할 때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제가 신인 때 2경기 던졌어요. 2군에서. 2군에서 2경기 던졌는데 원래 잘 안 해줘요, 수술을. 그 이제 좀 던지고 얘가 좀 상태가 좋아 보인다 해야 수술을 시켜주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코치님들이 이제 좋게 봐주셔서 얘는 이제 나중에 살도 찌고 뭐 하면 좋아질 거니까 수술하는 게 낫겠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수술하고 와서 한 3개월은 거의 트레이너 공부했죠. 그때는 그냥 할 게 없으니까. 트레이너 선수들 치료해주고 내가 트레이너 마사지 배우고 나 치료 안 하고 나 선배들 이거 다 이거 해주고 있고. 근데 저는 그때 재활군 생활이 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재활군이 무등 경기장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무등 경기장 하다 보니까 1군 선수들이 이제 무등 경기장에서 맨날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주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군에 못 올라가는 선수들은 1군 선수들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선배들하고. 근데 저는 이제 재활하면서 선배들 치료해주고 하다 보니까 1군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1군에 있는 선배들하고 웬만큼 다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 다 끝나고 1군 올라갔을 때 이 부담이 없는 거죠. 쉽게 적응했겠네요. 이제 오히려 선배님들 다 아니까. 이제 그 당시에 또 막 이제 선배들 막 빨래하고 막 그러던 시대라서 네. 이제 선배님들 재활군에서 빨래 해줘드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좀 그게 좀 복이었어요. 어. 원래 2군 애들은 모르고 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 때도 이제 2군 처음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라커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더 라커룸이. 그럼 이제 처음 올라오거나 신인들은 저 벽 보고 서 있고 막 그랬거든요. 아, 정말 그랬어요? 네. 그때 이제 분위기가 진짜 워낙 좀 그 무게 있으니까. 어. 근데 이제 저는 좀 오히려 쉽게 좀 적응했죠. 그 덕분에. 오히려 이제 적응하는 데는 예, 좀 좋았지만, 네. 근데 이제 본인 재활에 대한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아니 근데 뭐 그러고 나서 한 10년 안 아팠으니까 잘한 것 같아요. 네, 재활하고. 다행히. 네. 예. 한기전설은 데뷔하고 나서는 첫 해는 괜찮았어요? 10승. 네,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10승이 선발로 10승이 아니잖아요. 네. 선발로 제가 알기로는 3승인가 4승인가 기고 중간으로 6승인가 7승인가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선발로 처음에 나가서 이제 실패를 하고 중간으로 이제 보직을 바꾸면서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잘 맞았던 것 같았어요. 네. 본인에겐 베이징 올림픽이 큰 어떤 수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한기주라는 거를 더 알릴 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 아마 제가 여기서 예선을 평가전을 하면서 공이 아마 가장 좋았던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국을 가서 갑자기 뭔가가 이제 밸런스가 다 무너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직했으면 그때 당시 아마 투수 코치로 조계현 코치님이 계셨었거든요. 네. 오직했으면 저를 잡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첫 게임 아마 미국 게임각이었을 거예요. 네. 공이 다 가운데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던지면 다 가운데, 뭐가 다 가운데. 홈런 지금 아마 날아가고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진짜 제가 맞아본 거 중에, 야, 그렇게 큰 홈런은 처음 맞아봤던 것 같아요. 야구장이 하나가 있고, 네. 중간에 한 30m가 떨어져 있고, 뒤에 또 야구장이 있는데, 네. 그 뒤에 둔 라이트를 넘겨서 반대편 운동장에다 떨쳐버린 거예요. 네, 진짜 한 제가 알기로 한 160m 이상 날아가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면 멘탈 무너지겠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갈 때마다 계속 뭐 망가지고 두들겨 맞고 하다가 지금의 뭐 별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약간의 시그널이 오지 않았었을까요? 그 몸이 약간 좀 안 좋다. 안 좋은 시그널을 그때 막 보낸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그 전부터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계속 뭐 신인 때도 마찬가지였고 6, 7, 8년도 버티고 2009년도는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있어서 그때 이군으로 이제 가고. 예, 그래서 2009년도에 남들 다 한국 시리즈 우승해서 여행 가는 거 저 혼자 수술하러 갔었죠. 그때 수술할 때 인대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었다고. 네, 그랬었죠. 되게 거의 한 7, 80% 이상이 끊어져 있는 상태였고. 끊어져 있는 상태였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수술을 당시에 좀 원했는데 당시 감독님이 수술을 반대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구단에서 일단은 말렸었어요. 근데 저도 계속 해년마다 네. 수술하겠다 했는데도 구단에서 계속 말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거의 인대가 뭐 7, 80% 이상이 끊어지고 했는데 병원 가서 검진 맡으면 더 좋아졌다, 뭐 했다. 공은 또 나가서 던지면 또 150km 이상 던지는데 그냥 손목 운동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끊어져 있던 게 이제 다른 근육으로 감싸다 보니까 그게 좀 그 사진상, MRI상 안 보였던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구단이 계속 못하게 했던 거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당시에 수술을 좀 빨리 좀 했었더라면 네. 이런 좀 생각해 보신 적 그러니까 있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되게 어떻게 보면 베이징이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올림픽 국가대표. 금메달이니까. 네. 근데 오히려 한편으로는 차라리 베이징보다 군대를 선택을 했으면 제가 지금도 야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징을 안 가고 차라리 군대로. 네, 차라리 2년이라는 시간을 갔으면 그때는 그런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끝나고 나서 어떻게든 군대 해결하려고 했어요. 네, 그쵸, 다른 그쵸. 대회 가서 메달 따지 않았을까? 그거 안 땄어도. 베이징 못 가게 되면 다른 데라도 또 가서 아시안 게임도 있으니까. 뭐. 아시안 게임도 있으니까. 그때 친구로서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수술도 먼저 했었고 네. 좀 아파하는 것도 좀 보고 네. 상태를 알았을 텐데 또 같은 투수고
뭐 어떤 얘기를 좀 해줬습니까? 아니요, 우선 안 했고요. 예. 안 했고요. 왜 안 했냐라고 하면 저는 팔이 엄청 아프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좀 만성이었거든요. 그냥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나가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던지다 아프면 쉬고, 던지다 아프면 쉬고, 계속 그냥 그렇게 오다가 이제 프로에서 좀 공을 많이 던지기 시작하니까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해버리자 해갖고 한 거라서 사실 뭐 그 막 끊어지면 아프다는데 그런 느낌도 저는 잘 몰라서 네. 그래서 뭐 그냥 할 말 없고 그냥 열심히 하면 나쁘지. 하나만 하는 얘기 해줬는데. 박경태 전설은 현역에 있을 때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5승하면 아버지가 차 사주겠다고. 아 그거 이제 프로 맨 처음 들어갈 때 네, 그냥 들어갈 때 하던 소리고 제 돈 주고 샀어요. 첫 차를 그럼 본인 손으로? 네, 제 돈으로 샀어요. 예. 기아차로? 네, 기아차. 첫 차가 뭐였어요? 소렌토요. 할인 얼마 받았습니까? 아 중고였습니다. 아, 첫 차는 중고여야 된다 그래서.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2012 시즌에 선동열 감독 지시로 이제 선발 후보로 올라오게 됐는데 네. 선동열을 웃게 만든 남자. 아, 그 넘어진 거 때문에. 네. 그게 하체가 네. 힘이 없으면 못 버티고 쓰러져야 되는데 네. 이게 버틴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일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진짜 던지려고 버틴 거야. 하체가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하체가 부실한 거야. 좋은 거야.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자. 뭐- 필요도 있는데요. 번트는 됐고요. 자 토스 쪽. 버틴 거야. 아니, 저거는. 버틴 거라니까. 저거는 솔직히. 저 관중들 표정 보이세요, 지금? 어이없다는 거죠. 뭐 하는 거냐, 지금. 어이가 없을 것까지. 느림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싹 자, 밀리잖아. 넘어지면서. 버틴다니까. 이게 넘어졌으면 어차피 살려줬고 넘어졌으면 덜 튼했잖아. 던지려고 했지, 일루에. 잔디가 지금 좀 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기 모래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끄러졌습니다. 밸런스가 안 무너졌거든요. 던진 게 다행인 것 같아. 그래, 던졌으면 폭주야. 던졌으면 네. 이렇다. 발목도 지금 꺾일 던졌으면 끝내, 뻔했어요. 끝내기야. 잔디가 지금 야, LG팬 정말 좋아하신다, 뒤에. 결국은 박경태가 마운드를 내려가고요. 제 전날이 난리였어요. 연타였거든요. 제가 이거 넘어지고 그 박기남 코치님이 또 그냥 평범한 플라이 놓치고 해서 노아웃 말로 됐는데 이제 최양남 선배가 막아서. 근데 이제 저 때 이제 저런 기억을 안고 있잖아요. 그 다음날 또 연장 가서 똑같은 상황에 또 올린 거예요, 감독님이. 또 있어? 아니 그때는 병살로 잡았지. 네, 그때. 그 정도면 감독님이 좀 믿고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연락하세요? 못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구독자 한 10만 찍고 뭐 좀 잘 풀리고 나서 인사드리는 게 좀 그러고 싶어서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선동열 감독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안 그래도 저희 이제 제대하고 했을 때 네. 정영일 코치님이 그때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이 싸우다 있는데 네. 감독님이 물어봤다. 어떻게 지내냐고. 그래서 그냥 잘 지낸다고 말했다고. 카메라 보면서 감독님한테. 영상 감독님한테요? 편지 보내주세요. 네. 감독님, 저 박경태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감독님한테 진짜 제가 살면서 제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이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감독님이어서 진작에 좀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더 잘 돼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인간적으로 엄청 잘해주셨어요. 이제 막 불러서 자기 이제 감독님 학창 시절 얘기도 해주면서 뭐 이렇게 뭐 소문이나 이런 거 감독님이 들은 소문에 대해서 너 진짜 뭐 이러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감독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사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성적이 13년도가 제일 좋았는데 네. 그때가 이제 감독님이랑 해서 좋았는데 이제 그때 14년도부터는 몸이 맛이 가더라고요. 그 전 감독님이랑 하면서 솔직히 정신이 안 바르니까 진짜 막 운동 뭐 안 하고 그냥 나 할 거만 하고 막 말 안 듣고 막 갑자기 캠프 중에 집에 간다고 그러고 막 죽을 것 같다 그러고 막 병원 가서 막 입원하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막 좀 증세가 엄청 심했어 갖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이제 한국 시리즈도 사실 제가 처음에 못 한다 했어요. 그때 이제 이제 9년도 막판에 증상이 엄청 심해져서 막 몸 푸는데 막 손 떨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얘기를 이강철 코치님한테 이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코치님이 아예 가야 된다 그래도 왜 그때 이제 자완이 없으니까 불펜이 가야 된다 그래서 공 던지고 들어와서 트레이션에서 누워 있었어요. 운동 아무것도 안 하고 공만 던지고. 그래서 이제 믿고 갔죠. 그래서 합류한 첫날 엔트리가 빠진 거예요.
탈출했죠. 그래서 아 스스로? 네, 엔트리 빠져갖고 탈출해갖고 이게 기주랑 이제 방에 있다가 쿠시청 가서 술 먹었을걸요? 기주랑 있다가 야 이제 기주한테 막 얘기해갖고 나는 못하겠다 난 간다 막 그러니까 기주가 가지 말라고 야 그래도 어떻게 될 줄 아냐 막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한국 시리즈인데. 네, 그 이제 돈도 이제 그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그것 때문에 더 화났을 거예요. 그때 아마 20살? 영훈이가 엔트리 들어서 이제 세 경기 던진 애가 들어가고 제가 한 37경기 시즌 풀타임 뛰었는데 빠지니까 이제 그래갖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얘가 이제 기주가 네. 가지 마라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라면 안 가니? 그러니까 가지 그러더라고. 야 진짜 주위 척척 맞는 친구네요. 네. 그래서 이제 호텔 로비에서 택시 불러놓고 서 있는데 다 만났어요. 프런트 만나고 코치님들 만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코치님들이랑 프런트들이 했던 말이 일찍 와라. 일찍 와라였어요. 갔다 일찍 와라. 8시 출발이었는데 한 6시 반인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것도 다른 선수들이랑 이제 불러서 술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안 간다는 거 그 선수들이 택시 태워갖고 호텔로 들여보낸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야구장 가서 옷 갈아입고 야구 안 할래요 그랬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강식 코치 왜 그래서 아니 솔직히 저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시즌 내내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아프다고도 말도 했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누굴 믿고 야구를 하냐. 못하겠다. 나름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네요. 반박했죠. 네.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프다고 했을 때 빼주던가.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강식 코치는 우선 들어가래요. 그래서 짐 싸들고 갔죠. 이제 가서 이제 술이 이제 좀 먹었으니까 호텔에 숙소에 자고 있는데 현중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현중이가 형 큰일 났어요. 형 어디에요? 그러는 거예요. 막 이제 선배님들이 열받죠. 내가 그때 나이가 우리가 23인가? 22인가 23이 그 한국 시리즈 우리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 거기서 그러고 갔으니까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죽여버린다고 이 새끼 잡아오라고 했는데 이제 전화에 딱 받고 현종이가 형 어떻게 해요? 빨리 오래요. 그래서 현종은 무슨 죄입니까? 내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내가 없으니까 그냥 마무리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있었으면 이제 아마 또 막 별죄니까. 그렇지. 지금 김종국 감독님한테 이제 엔트리가 빠지고 나서 또 기사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감독님이 낸 기사가 울렁증 때문에 엔트리를 뺐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내가 팬들한테 이제 무조건 볼 던지면 새 가슴이고 이거 되는 거예요. 이 완전 이미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를 그렇게.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엄청 개겼죠. 막 야구 안 한다고 막 하고 막 감독님이 야구 그만둬 이 새끼야 그럴 거면 그래서 지금 하기 싫은 거지 내가 왜 그만둬야 됩니까 막 그러고. 아니 나는 김진우 전설만 풍운한 줄 알았더니 풍운아 따로 있었네. 아니요 저는 그냥 할 말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또 그럴 수 있었던 게 왼손 투수가 아예 거의 전무하다시피였으니까 팀 사정상 좀 믿는 구석도 어쨌든 쓰겄지 이런 느낌으로 나밖에 없는데 뭐 어떡할 거야. 나밖에 없는데. 그런 뒷얘기가 좀 있었네요. 좀 감독님도 그래서 거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썼을 거예요. 11년도도 그 해 제가 50경기 나갔는데 플레이오프 엔트리 또 빠졌어요. 플레이오프 경기 전날 선발을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엔트리 빼겠네?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가려면 데리고 선발 안 가려면 나잖아. 선발 안 넣잖아. 딱 빼길래 그냥 또 안 데리고 가네 그냥 그러고 말았죠. 야, 그때도 그럼 구시청에서 술 마셨습니까? 그때는 사무지구 저 앞에 옮겼네. 희거리 형이랑 둘이. 그러니까 희거리 형이랑 나랑 둘 다 진짜 시즌 내내 고생했는데 둘 다 엔트리 빠지니까 둘이 같이 빠졌어요. 둘이서 또 이제 술 먹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강식 감독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희거리 형한테 이제 뭐라고 막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달래줬겠죠. 이제 어떻게 사정상 그랬다. 그런데 갑자기 희거리 형이 예 하더니 저한테 주는 거예요. 경태도 있냐 그래서 예 바로 그냥 받아갖고 어떻게? SK 전 상대로 네가 성적이 안 좋으니까 뺀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올라가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늘은 먹고 그냥 놓지 말고 운동하고 있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우선 이기기나 떨어졌지. 바로 떨어졌지. 감독의 자리는 선수에게는 약간 애증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맞는 감독님이 있었습니까? 저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다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슷비슷했던 거. 좀 서운했던 감독님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던 것 같아요. 멈칫했어 방금. 빠져나가네. 멈칫했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박경태 전설이 그 SK전에서 이제 좀 약하다 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빠졌잖아요. 네. 근데 2013년 9월에 1군으로 콜업됐을 때 아이러니하지만 SK전이 인생 경기가 그거는 이제
원래 진우 형이었어요 선발이. 갑자기 아프대요. 진짜 잘했거든요 진우 형이 그런 거. 그런 거 잘했다고? 갑자기 아프다고. 갑자기 이제 아프다고. 그래서 비니까 이제 성동 감독님이 그래도 제가 시즌 전에만 선발 준비하고 막 하니까 거의 그냥 빵꾸 나면 제가 그냥 무조건 거의 선발 나가는 그 수준이어서 나가라고 하길래 나갔죠. 네, 나갔는데 사실 13년도에 좋았던 거는 그 선동영 감독님의 그것도 있었고 은범이 형이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을 겁나 시켰어요. 선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때 이제 은범이 형이랑 선동 감독님이 저한테는 좀 길잡이가 돼준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제가 23때 그렇게 사고를 치셨잖아요. 조용 감독 때 계속 사고를 치니까 약간 팀 내에서는 냅두면은 지할 거 알아서 하고 건들면 터지는 애. 이제 분위기 이미지가 이렇게 바뀐 거야. 네, 건들면 참지 않는 거야. 건들면 참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들도 안 건드렸어요. 거기다 또 제가 룸메이트를 다 이제 선배님들하고만 방을 써서 또 이제 선배님들하고 친하니까 또 이제 잘못해서 가서 막 잘못했다고 막 이러고 하면 또 이제 선배님들이 그래도 룸메이트고 하니까 좀 잘 넘어가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경기에 승리 투수가 될 법도 했는데 네. 승리 투수는 윤성민. 그쵸. 그게 이제 8회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말했어요. 어차피 우리 뭐 팀 성적 상관없는데 그냥 던질게요. 내가 그랬거든요. 이제 김정수 코치한테. 그러니까 아니 감독님이 그냥 바꾸라 했다고. 그래서 이제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그래도 본인이 기분은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날 경기 던지면서요? 기분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야구를 하면서 희노애락이 별로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감정이. 잘해도 그냥 이렇게 하고 못해도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이 지금 되게 풍부해졌어요. 지금 오히려 그만두고.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네.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 복귀했을 때 경기 기억나세요? 상당히 좋았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저 복귀 시점이 언제요? 기억을 잘 못해다. 너무 길어요. 복귀가 너무 텀텀이 계속 있어서. 제가 뭐 팔꿈치 수술하고 뭐 첫 며칠 만에 복귀하고 맞아요. 어깨 수술하고 또 첫 며칠 만에 1064일 만에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기억이 너무 막 헷갈리는 거예요. LG전 광주 홈게임에서 이제 아마 그때가 아마 김희태 감독님 계셨을 때 거예요. 네. 기아가 아마 7대 몇으로 온가 이기고 있을 때 그냥 9회 가서 한번 던져봐라 하고 던졌던 게 기억은 나긴 나거든요. 1이닝 네. 무피안타 네. 삼진 하나 잡고 무실점으로 막아낸 거죠. 네. 그냥 얻어 걸린 거죠. 구속도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그때? 아니었나요? 네,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140 초반, 중반만 나왔던 것 기억하네요. 같아요. 144 정도 나왔다고 네. 지금 돼 있으니까. 부상의 터널이 길었다가 진짜 거의 한 3년 만에 나오고 3년 만에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한쪽 좋아지면 또 다른 게 또 망가지고 또 좋아지면 또 다른 게 망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6, 7, 8년도, 9년도까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 평에서 그냥 시간 보내는 기억밖에 없어서 밖에 나가고 싶기도 하고 뭐 친구들 만나고 싶기도 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것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잘하던데요? 더 했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아예 마음을 내려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그냥 차라리 편하게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는 거니까 운동할 거 하고 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때 되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어하고 막 집에만 있을 거고 그런데 그렇지를 않았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더 구렁텅이 빠져요. 네. 오히려 그냥 풀어야 돼요 다. 재활은 이게 부상이다 보니까 이제 기주도 재활 오래 했는데 계속 아프다가 또 어느 순간 띡 하고 안 아플 때가 있어요. 딱 그럴 때. 안 아파도 10% 정도의 통증은 있거든요. 네. 사람이 기본적으로 네. 공을 던지면 그러니까 안 아픈 상태에서 공 던지는 경우가 없으니까. 근데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그 10% 아픈 것도 50%, 80%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풀어야 돼요 다. 본인이 공황장애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왜 그럼 온 겁니까? 공황. 아 저는 이거는 또 그때 9년도 그 감에서 하는데 네. 운동하다 쓰러졌어요 그냥. 네, 그때는 이제 내가 왜 쓰러진지 몰랐거든요. 아, 그 정도로? 네, 감에 쓰러져갖고 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와갖고 검사를 했어요. 뭐 이제 뭐 심장 검사 막 이런 거 다 했는데 정상이야. 결국 이제 전대 신경정신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예. 하니까 이제 공황장애, 뭐 이제 우울증, 뭐 이렇게 뭐 대인기피 막 이런 게 이제 겹쳐서 나온 거예요. 이제 누구라고 말을 못 하는데 밥 먹으면 밥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뭐라 하고 아, 누워 내부에서?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다고 뭐라 하고 누워 있으면 누워 있는다고 뭐라 하고 그냥 일거수일투족으로 이제 계속
터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감은 엄청 덥잖아요. 그렇지. 그 더운데 먹어서라도 버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먹게 하니까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뭘 하는 거야. 뭘 밥을 그렇게 많이 처먹냐 이런 식으로. 안 먹었죠. 쓰러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 다 받고 이제 미야자키구나. 그때 이제 미야자키 갔어요. 그 사람이랑 룸메이트를 시켜놓은 거야. 그래갖고 3일인가 만에 다시 한국 들어왔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야구하는데 공황장애 오면 못하지 않냐. 그렇죠. 근데 야구 때문에 온 스트레스가 아니니까 야구는 되는 거야. 아, 사람 때문에. 네, 야구 때문에 온 스트레스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나왔습니까? 아니 이제 안 나요. 완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한 번씩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보기엔 너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 이걸로 계속 날려버리니까. 지금 그게 날리니까 좀 덜 받지. 그때는 선수 때는 안 날리니까 계속 쌓이는 거지. 맞아, 풀고 살아야 돼. 그때 이제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해마다 한 달씩 병원 입원해갖고 누워 있었고요. 그 12월 달 그쯤에. 그러니까 마무리 캠프 때도 이제 조용관한테 마무리 캠프 때 저 야구 안 하려고 할 때도 하다가 또 이제 너무 도저히 힘들어서 저 한국 가서 병원 가 입원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조용 감독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 여자친구 만나러 가냐 놀러 가냐 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속사정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때는 공황 장애라는 것 자체가 인식이 인정이 안 되는 맞아요. 시기였어요. 그게 그 당시에 그때는 그랬어요. 이제 막 이경규 아저씨 쓰러지고 막 김구라 아저씨 쓰러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인식이 퍼져 나갔지.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저한테 울렁증이라고 해버리니까 난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왜 와?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런 게 왜 와? 막 이제 그런 거고 그냥 운동이 안 맞았나 봐요. 자, 그러면서 어찌됐든 다 이겨내고 2017 시즌에 네, 복귀. 3년 만에 복귀. 네. 테러리스트의 화려한 복귀라고. 화려하지 전혀 화려하지 않았고요. 네.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해서 김기태 감독님이 만났는데 이제 김기태 감독님이 LG 감독의 시절에 제가 이제 LG 경기를 많이 던지니까 김기태 감독님 눈에 인상이 깊었던 거예요. 김기태 감독님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프링 캠프를 가서 피칭을 이제 공을 던지는데 감독님이 꽂혔어. 너는 아프지만 마라. 내가 넌 어떻게 해서든 기회 줄 테니까 가겠다 했는데 귀국 3일 전날 어깨에 근육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재활 한 4개월 하고 좋아졌는데 네. 갑자기 팔꿈치가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봤더만 뼈 조각 나가갖고 또 수술하고. 그래서 뼈 조각 수술을 깊게 제거 그때 수술을 이제 받게 또 뼈 조각 수술하고 건강해져서 이제 하는데 또 이제 제가 이런 성격이니까 이제 2군에 있으면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찼고 이런 성격 보이면 솔직히 코치님들이랑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기네들은 그냥 묵묵히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가겠다 딴 팀으로 보내달라 풀어달라 시즌 끝나고 기주 따라 가겠다 기주처럼 나도 떠나겠다 나에게 자유를 달아 기주 따라가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그때 이제 2군 계신 분이 그래 알았다 그럼 시즌 끝나고 한번 봐보자 이렇게 됐는데 확장인 드릴 때 잠깐 이제 김기태 감독님이 그 당시에 그 18년도니까 아마 아시안 게임 그때였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이제 2군 애들이랑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른 거예요. 이제 좀 그래도 한번 본다고. 그 했으니까 던지는 거 본다고. 근데 그날 가서 잘 던진 거야. 감독님이 또 꽂혀서 갑자기 확장인들이 또 부른 거야. 올라왔어요. 이제 올라와서 이제 던졌는데 그날 한 43가 던지니까 감독님이 이제 확신. 너 마무리 캠프 가자.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캠프 가고 막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뭐 몸도 아프고 하면서 못 올라오니까 못 올라오다가 이제 김기태 감독님이 그만두시고 이제 팀 방향성이 없다라고 해서 발악하다가 이제 다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그게 잘못된 거지. 못 던졌어야지. 그래 다른 팀 갈 기회가 그니까 있었지. 후회는 안 해요. 후회는 안 하고 그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에 내가 못 잡은 것 뿐이지. 만약에 그것도 없어서 이렇게 끝났으면 좀 아쉽다고 할 건데 그거는 제가 못 잡은 거라 굳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것은 뭐 마운드에서건 밖에서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그쵸. 구자욱한테 6회 만에 안타가 그쵸. 너무 확실하게. 그거 영상에 이제 물어봤을 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찍은 카메라맨이 잘못이다. 선수는 욕할 수 있다.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찍은 카메라맨이 잘못. 욕하면 틀어야지. 어린애들이 보고 있는데. 그 카메라맨은 얼마나 당황스러워가지고 그걸 얼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걸 왜 줌을 땡기냐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네. 박경태라는 선수를 영원히 박제시킨 영상. 그거 아니어도 호랑나비는 그 욕하는 거는 솔직히 그다지. 한동안 근데 그 푸사로 좀 해놨었어요.
은근 속이 괜찮은 것 같아. 이제 많이 좀 풀고 좀 이제 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네. 좀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2019년 시즌에 팀 전력에서 이제 제외가 되고 시즌 시작부터 2군에 있었는데 이거 맞습니까? 혼인 신고를 한 지 하루 만에 방출이 됐어요? 아 예. 와. 아 이것도 또 스토리가 약간 있긴 한데 네. 제가 원래 7월 달부터 나간다고 했어요. 네. 이미 한 6월 달쯤에 어깨가 네. 이제 끝나서 네. 항상 어깨 아파서 갔을 때는 괜찮다, 운동하면 된다 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갔는데 표정이 이상한 거야. 원장님이 이번에는 진짜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거든요. 공 던지다 이 뚝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트레이너랑 그때 이제 있던 코치님들한테 저 그냥 운동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2차 드래프트가 있으니까 그 후에 나가라. 그 후에 이제 뭐 방출을 하든 뭐 은퇴를 하든 그때 나가면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 듣고 그냥 놀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운동 어차피 저는 이제 그때 트레이너한테 얘기 들었던 재활이 한 8개월짜리였으니까 이미 팀 전력에서 배제가 됐는데 8개월 재활을 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 생각한 거죠. 거기다 이제 저도 의지가 많이 꺾인 상태였으니까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태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혼인신고하고 이제 뭘 할까 이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상무 제대하는 애들을 엔트리를 넣겠다고 이제 그 중에 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저랑 이렇게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나갔는데 그러고 월급은 다 나오니까 별로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어요. 월급은 다 나오니까 방출돼도. 근데 약간 좀 멍했을 것 같은데. 1년은 그냥 방황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했잖아요. 그 1년 내내 지금 이제 와이프랑 얘기를 하면 그게 그 시기였던 것 같대요. 그냥 방황한 것 같이. 그게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와이프가 많이 힘들었죠. 아내분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바라보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해줄 수도 없고 그 말도 안 건드릴 수도 듣고 없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요새 제가 잘합니다. 밥도 맨날 차리고. 잠깐만 우리 아내에게 영상 편지 빨리.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래. 끝이에요? 한기주 전설은 삼성으로 이적을 네. 본인이 원했습니까? 아니요, 삼성으로 가는 거는 아니었지만 그냥 트레이드를 시켜달라고 구단에 요청을 했었죠, 계속. 근데 우연치 않게 이게 삼성에 되더라고요. 삼성에 간 선수들이 다들 만족해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정반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 기아 같은 경우는 뭐 1군에 있으면 뭐 다 똑같겠지만 뭐 2군 같은 경우는 기아는 뭔가가 좀 갇혀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개인 운동이나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눈치를 안 봐요. 일단은 그냥 뭐 개인으로 다 움직여도 되고, 그리고 운동 같은 것도 끝나면 눈치 보지 말고 자기 할 거 했으면 가라. 그런 게 되게 애들한테 좀 편하게 줬던 것 같아요. 지금도 타이거즈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까? 지금은 타이거즈는 저도 안 간 지가 오래돼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고, 네. 삼성은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은퇴를 이제 하게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결정 내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8년도까지는 이제 거의 뭐 하고 뭐 좋은 성적은 못 냈지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캠프를 따라가지를 못했었죠. 어깨가 좀 안 좋아서. 근데 이제 어깨를 어떻게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저희 딸이 이제 태어나서 아마 만 2세 정도 됐을 때였고, 이제 저는 아빠가 그래도 야구를 했다는 걸 좀 기억을 좀 하고 싶게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죠. 뭔가를 좀 더 해보려고. 오직했으면 이제 팔도 종통 오바가 약간 뭐 3쿼터 언더까지 내려보고도. 왜 그러냐면 안 아픈 부위를 이제 찾으려고 저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도저히 이제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병원 가서 또 검진을 해보고 해보니까 또 인대가 또 파열이 또 됐다고 하더라고요. 끊어진 상태고 주사로도 이제 그쪽까지는 놓기가 힘들다. 이게 솔직히 이제 저도 이제 어깨가 아프면서 뭐 지금이야 이제 말하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계속 맞았었어요. 기아에 있을 때부터.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리 재활로도 가능은 하겠지만 어깨라는 거를 수술을 하게 되면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어떤 선수는 뭐 저한테 보면 형, 왜 이렇게 성의 없게 던지냐고 저한테만 그래요. 저는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근데 애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성의 없게 예전하고 다르니까 그냥 성의 없게 던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근데 이게 뭔가를 더 하고 싶으면 힘을 쓰고 싶으면 어깨가 이제 통증이 오기 때문에 주사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맞고 하다가
주사 약발도 이제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전 다른 것 때문에 좀 아프긴 했는데 어깨가 아파가지고 팔이 안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주사를 한 번 맞았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그 주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주사. 아, 주사 아파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사를 수도 없이 맞아봤으니까 네. 잘 가서 주사를 잘 맞으면 그게 아프면 잘 들어간 거고 느낌이 없으면 이게 약간 좀 빗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반의학자예요. 의사가 되는. 반의사예요. 근데 물론 이제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서 봤거든요. 와. 이게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그래서 딱 보면서 제가 맞으면서 되게 아프면 약이 잘 들어갔구나. 저는 처음에 처음 경험해봤잖아요. 주사 이제 넣습니다 하는데 주사기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주사기 반응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만했어. 맞아요.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이렇게 꼭 이게 아니고 갑자기 뒤에서 간호사분이 제 어깨랑 몸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그 의사분이 다리 모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바로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가랭이를 벌리고 나를 이렇게 잡고 결박된 상태에서 못 움직이게 하더라고. 진짜 아프더라고. 예, 다시는 맞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매달 한 번씩 맞았네요. 한 번씩 맞으니까 보면서 지금 맞아요. 딸한테는 조금 더 보여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 여기 나온 이제 전설들 중에 인터뷰하다 보면 뭐 나지완 전설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들한테 꼭 내가 필드에서 뛰는 모습 한 번이라도 더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기억하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공감이 갔는데 지금 이 영상이 오래 남을 수 있거든요. 네. 딸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예. 딸한테 한기주 야구 선수로서. 딸도 있고 예담이 이제 로다미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로다미 같은 경우는 뭐 3살이니까 아직 기억을 좀 하려면 남았지만 예담이 같은 이제 6살이니까 그래도 한 번씩 아빠가 그래도 야구를 했다고는 알지만 그래도 현역으로 던진 모습은 보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뭐 함께 뭐 언젠가는 야구하는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사랑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유. 지금 어깨 상태는 그럼 좀 좋아졌나요? 이제 많이 안 움직이니까? 지금은 애들 이제 저도 센터를 하면서 수술을 하는 애들도 있고 아픈 애들이 있어요. 재활을 하는 애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뭐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가르치면 지금 60m까지는 던지기는 하거든요. 네. 던지기는 하지만 이제 이게 요령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프고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아예 던지지를 못하다가 얘들을 캐치볼을 해줘야 되니까 저도 운동을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를 해줘야 되니까. 네. 이제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서 던지니까. 그쵸. 절실하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장성호 선배가 은퇴하고 연락 와서 왜 이렇게 일찍 은퇴했냐 그러니까 이제 아파서 했습니다. 그래? 지금도 아프냐? 예. 한참 있다가 다시 전화 와서 뭐하고 지내는 밤에 이렇게 하면 지금 아프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 다 그래. 은퇴하면 이제 안 아파. 다 그러더라고요. 아팠다는 애들도 은퇴하면 다 안 아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몸이 아파서 은퇴한다는 게 참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움이 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태 전설 같은 경우에는 2009년 그 기아 타이거즈 우승 에이스였던 로페즈를 만나러 간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거요? 네. 그냥 얘기하다가 네. 막 그냥 막 하길래 저도 막 던졌죠. 10만 되면 간다고. 10만 만들어 주라고. 언제쯤 갈 것 같습니까? 아이, 안 간다고 생각하고 던진 거죠. 갈 수는 있죠. 10만이 되냐가 문제니까. MBC가 갔다 오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아직 10만이 안 됐어요. 우리도 10만 되면 좀 해외 출장 좀 보내주세요. 제발 좀. 왜 근데 로페즈를 만나러 간다고 얘기했어요? 뭐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친했어요, 선수 때. 어떻게? 그러니까 로페즈가 어땠냐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페즈가 있었던 기아 시절 때 쉽게 말해서 좀 서비스를 해준 걸 립 서비스를 해준 걸 수도 있지만 걔가 저를 되게 막 써야 된다라고 막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경기에서는 로페즈 다음에 이제 투수 교체를 하려고 코치가 올라갔을 때 뒤에 누구냐? 이제 상대 타자가 이제 자타자가 나오니까 뒤에 누구냐? 내가 그때 47번이었거든요. 볼이 세번이냐? 아니다. 그럼 내가 던지겠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로 해갖고 로페즈 경기 다음에 몇 번 나간 적도 있고 해갖고 네. 난 점수 로페즈 줄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로페즈가? 아니 새끼야 내가 아니니까 지가 던진다는 왜 너 말고 다른 좋은 투수도 많은데?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 로페즈가 그 정도로. 아, 이제 그때 이제 한 거의 마지막쯤? 마지막쯤 이제 로페즈도 기아에서 마지막쯤일 때
17년도에 이제 로페즈가 하고 떠났잖아요. 떠났을 때 이제 마지막에 너 야구 안 할 거냐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한대요. 이제 은퇴다. 자기는 절대 야구 안 할 거다. 그동안 갑자기 그 오키나와에서 SK 와갖고 공항에서 만났죠. 뭐야? 그 불렀지. 뭐하냐고 그러니까 막 이러고 하더라고. 앞에 선발 투수가 47번 아니면 난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엄청 기분 좋은 거 저는 아닙니까? 기분 좋죠.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진짜 저를 안 쓰고 노페지가 계속 던졌어요. 정말 계속 그때가 이거 인천 경기였거든요. 아. 그 인천 경기였는데 9회인가 8회 때 이제 박정건 선배 타석 때 저랑 유동훈 선배랑 같이 풀고 있었는데 네. 유동훈 선배 언더잖아요. 네, 맞아요. 언더인데 좌타자에 바꾼다고 그러니까 노페지가 뭐 하는 거냐고 그러고 자기가 던진다 한 거죠. 로페즈 상당히 대단했네요 그때. 노페지 같은 경우는 야구를 진짜 많이 알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플레이하는 거 그런 거 보면 걔는 그러니까 잘하는 게 괜히 잘하는 게 아니냐. 근데 코칭 스텝도 어느 정도 또 약간의 그 권한을 줬네요. 로페즈한테. 깨판 치니까 의자 드니까. 로페즈가 의자 드니까. 의자를 들어. 친구에 대한 어떤 집착과 그런 게 목표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하고는 안 싸우는데 네. 이제 자기 경기 때만 이제 이야. 열받으면 의자 들어버리니까 막. 황규진 선수는 혹시 이제 투수 코치의 역할을 어느 구단이든 한다면 어느 구단이든 갈 의향이 있습니까? 스승님 밑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모르는 구단보다는 그래야지 뭐 뭔가를 나도 이분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배운 스타일대로 어떤 거를 알고 어떤 걸 원하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로브 거를 보내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발을 다 빼진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발자국 걸쳐 있다. 지금 은근히 이 영상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다시 유니폼 입고 필드로 가고 싶잖아요 두 분.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 이제 장난으로 네. 이제 뭐 선배한테 감독 되면 제야구 코치 시켜달라고. 확실히 발을 담궈가는데. 확실하게 저는 말해놨어요. 땡보증 먹으려고. 제야구 시켜주라고. 확실하게 한번 얘기하세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 게 되게 편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치 제안이 온다면? 가겠죠? 거기 타이거즈 팬네트워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이제 인터뷰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OX판으로 여러분께 또 궁금한 점을 또 저희가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다. 다 통틀어서 하나, 둘, 셋. 없다.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야구하기 전이요. 야구하기 전이고. 아예 시작하기 전으로. 아예? 네, 아예. 이제 야구를 하기 전에 꿈이 확고했었으니까. 그 이제 그 역사학자 그거 하고 싶다고 그거에 꿈이 확고했으니까 만약 그때 돌아가서 내가 했으면 됐을까라는 그 아쉬움. 지금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 보면 또 약간 어울리기도 해요. 역사 선생님, 일타 강사. 아예 그냥 도서관에 처박혀 있는. 저는 오히려 네. 한 6, 70으로 가고 싶어요. 젊었을 때보다. 네, 오히려 세월이 더 갔으면.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어렸을 때는 운동만 계속 하고 뭐 해야 하고 뭔가를 할 때는 좋지만 커가는 과정에서 되게 뭔가를 또 꾸려야 되고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지금 애들도 있지만 차라리 대학을 빨리 보내버리고 나 혼자만의 좀 그거를 좀 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6, 70 가면 그냥 혼자 산에 가서 살고 싶어요. 네. 이상해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시에 난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었다. 현역 때. 하나, 둘, 셋. 타팀 포함해서. 누구? 다 부럽죠. 저보다 잘하는 사람. 잘한 사람들. 네, 그렇죠. 제가 6, 7, 8, 9년 때는 솔직히 뭔가를 했으니까 부럽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로는 되게 부럽더라고. 보면은 뭐 경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를 지금 우리 또래 애들 보면은 대부분 야구를 오래 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일찍 그만두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팀 애들은 우리 동기들은 다 FA를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기아의 2006년 우리 동기들은 FA를 단 한 명도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FA가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 그쵸, 꽂힌데 그쵸. 네. 한번. 그러니까 희한하게 저희 동기 기아에 지명된 애들만 해보는 애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타팀이랑 비교를 하면 우리가 좀 타팀 애들보다 지금 야구 더 오래 하는 애들보다 1군에서 더 많이 나왔어요. 제가 늦었거든요. 제가 늦었는데 기주가 20살. 그리고 제가 22인가 22에 1군 첫 나오고 그 다음부터 저도 14년도까지는 거의 일쭉 있었으니까
우리끼리 했던 말이 그냥 10년은 여기서 우리가 해먹어야지 약간 진짜 이거였거든. 그쵸. 그때는 진짜 다 얘 마무리고 영민이는 완전 이제 필승조였고 저는 뭐 이렇게 얘네들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고한 내 자리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했었는데 갑자기 하나 둘 사라지더라고요. 그룹 해체되는 너 이제 너는 다치면서 네가 먼저 내려가고. 에휴, 그랬구나. 부러운 선수는 없어요? 그러면? 네. 그런 저는 선수는 꿈이 연결이 아니니까 그게 부러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꿈이 연결이 안 되니까. 저희가 하는 동안은 열심히 하고 내 자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롤모델 같은 게 아예 없었어요. 롤모델 뭐 신인 때 지명받고 기자에 이제 전화 와서 네. 그 기아 지명됐는데 이제 인터뷰 하겠습니다 해서 기아에서 아는 선수 누구 있습니까? 그랬는데 이종범 선배라고 그랬거든요. 투수인데 왜냐면 이종범 선배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종범 선배밖에 모르는 것도 예. 기아 타이거즈에서 한 게 아니라 주니치 때 알아갖고 이종범 선배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야구 자체를 나는 내가 생각한 중에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그나마 그 당시 때 정민태 선배밖에 몰랐어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제 초중고 이제 똑같고 네. 이제 현대니까 인천이니까. 나는 이 세상에 정민태가 야구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치, 잘했지. 사실 막 누구한테 부럽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깜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제가 한 것만큼 내가 야구에 의미를 둔 만큼 그거보다 잘 됐다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사람이라 더 절실하고 그런 애들도 더 많은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덜 절실해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에요. 워크의식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놈의 워크의식은 자기네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길래 이게 인터뷰 말미에 입 터지는 것 같은데. 이거 맨날 하는 얘기라 저는 행복하게 나름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하면서 야구 은퇴한 거라. 다음 질문은 그러면 X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질문인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야구를 할 것이다. 하나, 둘, 셋. 저는 할 것 같아요. 네. 오, 할 것 저는- 같아요? 다시. 좀 아쉬움이 남죠. 그쵸. 실패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실패를 안 하도록 한번 할 것 같아요. 끝까지 나의 꿈은 역사.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게 이제 계속 그냥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고 말 그대로 진짜 고3 때 정말 모든 운이 다 모여서 프로로 오게 된 거잖아요. 왔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프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웃긴 말인데 지명되자마자 집에서 한 말이 30에 그만둘 거야 그랬어요. 네. 3년 더 했어요. 딱 30살에 그만둘 거야 했는데 네.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성공하든 실패하든. 최다 영상 편지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 영상 편지하고. 지금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아니 그래도 한 번만 해줘요. 그래. 네, 아버지한테 한 번 해줘요. 내가 야구를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구를 했다는 거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에 대한 내 갈망이나 그런 게 더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구 선수를 한 거는 후회는 안 하니까 되게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수 좋아해요.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네. 네, 또 한번 와서 또 재밌는 어디든 발을 한 발씩 다 넣어놓네요. 저는 맨날 이제 제가 말하고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질문을 이렇게 받고 대답을 하다 보니까 훨씬 수월하네요. 훨씬 편하네요. 훨씬 잊고 있던 것들도 뭐 이제 머릿속에 나오고 맞아요. 해서 네. 이게 좀 좋았어요. 팬들에게 어떤 선수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까? 한기준은 어떤 선수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까? 꽉찬남으로 남고 싶습니다. 채널명 바꿔 이제. 채널명. 그리고 우리 박경태 선수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보단 더 진심으로 야구했던 사람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해도 정말로 그렇게 힘든데도 14년 동안 참고 버틴 게 솔직히 책임감이 없으면 못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못한 거는 미안합니다. 저도 잘해보고 싶었어요. 급사과. 네. 앞으로 두 분 목표가 있다면은 한기준 선수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 아이들을 가리킨 거기 때문에 얘들이 뭔가를 좀 잘 만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뭐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애들을 만들 테니 뭐 팬 여러분들도 그 아이들이 오면 항상 잘하든 못하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구로 성공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꼭 선수로만이 아니라 야구에 몸담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니까. 박경태 전설은? 로페즈 만나러 가겠습니다. 둘이 같이 10만 돼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진짜. 두 분은 이제 현역에서 떠난 지가 좀 됐는데 본인 등판할 때 팬들이 불렀던 응원가 기억납니까? 박경태 전설은?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울렸어요. 그 응원가가 만들었는데 왜요? 이제 그때 그 참사 그때 그래서 응원이 못하게 돼갖고 그렇지, 그렇지. 그 해라 안 트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근태할 때까지 야구장에서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7년도 때는 저작권 같은 것 때문에 또 그때 음악 안 틀기 시작했고 지금 또 풀렸잖아요. 야, 애들 부러워. 지금 본인 육성으로 하면 저작권 안 걸리니까 한번 해주세요. 갑자기요? 오. 아니 기아 타이거즈가 아니니까. 경기장에서 울려야 이게 짜릿짜릿할 텐데. 네, 근데 아마 개막하고 한 2주인가 3주, 2주도 안 돼서 아마 그게 참사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램프 다 끄고 딱 해버렸죠. 그랬죠, 맞아, 맞아, 기억나. 그래갖고 결국 한 번도 야구장에서 못 들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네. 한국 전설은 본인 응원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제 기억이 쉬웠던 것 같은데? 오늘 맞아요. 기아의 한기준. 기억나요? 네, 이거는 기억나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러면은 경기장에서 이걸 들은 적은 있어요? 저는 네, 이거보다 그냥 함성 소리, 삼진 이 소리 많이 들어요. 맞아. 응원가가 또 자부심이거든요. 네. 투수는 응원가가 몇 명 없어요. 그때 그렇지. 저 있었을 때 네. 기주, 서지영 선배, 성민이 형, 현종이, 저, 유동호 선배. 다 있었어. 6명. 다 있었어. 투수가 몇 명인데요. 11명 엔트리 6명 있으면 다 있는 거죠. 야, 11명, 12명 엔트리에 6명이면 나름 팀에서 그래도 주축으로 믿고 있는 밀고 가는 선수잖아. 그러니까 다 있었던 거지. 나머지가 없잖아, 5명은. 5명이 누군데? 통과제리야. 팬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 한번 네. 해주시면서. 네. 오늘 너무 재미있게 잘한 것 같습니다. 뭐 전설의 타이거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기주 원포인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경태 선수. 오늘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제가 나름 격식을 차리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딥한 얘기 듣고 싶다. 막강 테라스 TV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긴 시간 동안 두 분 너무 고생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